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중첩법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첩법을 사용을 하려면 두 가지의 가정이 꼭 성립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 이 중첩법은 우리 재료역학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항상 응력이나 하중이 변형하고 선형적인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변형량이 크지 않아서 다른 힘의 영향에, 다른 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중첩법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다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4의 4절로 들어가서 statically indeterminate actually loaded member.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statically indeterminate라고 하는 뜻은 정력학적으로 지점 발력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부정적 문제, 즉 statically indeterminate problem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의를 얘기한다면 평형 방정식의 수보다 unknown 지점 발력의 수가 더 많을 때, 그때가 이제 부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unknown 지점 발력을 구하는 거가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그 지점 발력의 수가 4개고 그 다음에 평형 방정식 사용할 수 있는 게 3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한 개의 수식이 더 있어야만 그 unknown 지점 발력을 다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의 더 필요한 그러한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방정식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Comparability Equation, 적합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절에서는 우리가 그 부정적 문제를 지금 풀고 있기 때문에 Comparability Equation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전반에 걸쳐서도 이제 요 절이 가장 중요한 절이 되고, 그 다음에 5장, 6장으로 가도 거기에서도 역시 statically indeterminate problem 해가지고 계속 요거하고 유사한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시간이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 그 정의가 나와 있어요. When the force equilibrium condition alone cannot determine the solution. 그러니까 힘의 평형 조건 자체로서는 솔루션을 결정할 수가 없을 때, 그렇죠? The structural member is called statically indeterminate. 그래서 부정적 문제라고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comparability condition at the constant location, constraint location, 어떤 구속을 받고 있는 위치에서 comparability condition 이라고 하는 것은 기하학적인 조건을 얘기합니다. 기하학적인 조건. 그래서 comparability 조건이 shall be used to obtain the solution. 그 해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 그래서 이때 그 사용돼야 되는 그 이제 식을 우리가 세우는데 그것을 comparability equation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정적 문제를 풀 때는 그 푸는 방법이, 푸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평형 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평형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력들을 다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세워야 되죠? 컴패러빌리티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평형 조건인 평형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냐 하면 힘의 형태로 표현이 돼요. 그러겠죠? 시그마 fx = 0 이거가 이제 축하중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평형 방정식은 시그마 fx = 0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식 하나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두 개다. 이렇게 하게 되면 평형 방정식만으로는 그 계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방정식이 적합 방정식이다. 그러면 거기에 기하학적인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지 그걸 이제 봐야 되죠. 그러면 그 기하학적인 구속 조건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겠어요? 뭘로 표현이 되겠어요? 힘으로 표현이 되겠어요? 아니면 변형량으로 표현이 되겠어요? 변형에 대한 거니까 변형량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평형 방정식은 힘으로 표현이 되고 적합 방정식은 변형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뭐와 뭐, 요 두 가지 사이에서 뭐가 필요하죠? 힘과 변형량을 연결해주는 어떤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식을 뭐라고 하죠? 하중과 변형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항상 방정식이 세 종류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평형 방정식, 두 번째 적합 방정식, 세 번째 하중과 변형과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의 수식을 항상 우리가 세워줘야 부정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봉이 있고 양쪽에 스탠드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벽에 이제 고정이 막대가 있는데 힘을 지금 가해 줬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걸리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내력을 구했다라고 하게 되면 뭘 구할 수 있습니다.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부재에 걸리는 내력이 얼마다? 또 이 부재에 걸리는 내력이 얼마다? 이걸 알게 되면 스트레스를 구할 수 있죠. A분의 F로. 그 다음에 그 시그마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부재가 얼마큼 늘어났느냐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여기에서 늘어나는 변형량은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델타는 A2분의 PL 이것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여기에 걸리는 내력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픽스트 엔드, 그 다음에 여기 픽스트 엔드에 걸리는 지점 반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얼만큼 여기에 내력이 걸리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요 부재에 대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 P라고 하는 것은 외력으로 P라고 하는 게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이 바로 이 점이고, 그러면 A라고 하는 점과 B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뭐가 발생하고 있죠? 지점 반력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 반력도 결국 외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이쪽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결국 요 FA라고 하는 거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될 것이고, 근데 그 힘이 지금 요 부재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이에요? 인장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늘리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도 여기에 반대가 되는 힘이 지금 작용을 해야 되죠. 결과적으로는 인장력이 걸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아래쪽의 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 요 부재로 봤을 때는 이 힘이 이쪽으로 압축력을 지금 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요 B라고 하는 지점에서도 역시 요거에 반대되는 힘, 이 FB가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요 부재는 요 FA와 여기에 FB가 있어서 요 자체로서의 평형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부재 자체는 항상 평형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좌표축을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플러스로 잡게 되면 이 전체적인 것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의 힘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니까 이 FA는 플러스 방향이 되고, 이 FB도 위쪽 방향이니까 플러스 방향이 되고, 대신에 요건 뭐가 되겠어요?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한 것이 제로다 이렇게 하게 됐죠. 여기 있는 것처럼 FA 이거 그 다음에 플러스 FB가 결국 마이너스 P 이퀄 제로인데 마이너스 P를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이러한 평형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평형 방정식의 개수가 몇 개냐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2차원 문제다 하면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그 평형 방정식이 3개잖아요. 시그마 fx 이퀄 0, 시그마 fy 이퀄 0, 시그마 m 이퀄 0. 이렇게 3개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터에서부터 지금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일단 모멘트는 제로고, 그죠? 그 다음에 x축을 이쪽으로 잡았다 하게 되면 x축에 대한 그 평형 방정식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y축이다 그러면 이쪽 방향이 되니까 y축에는 힘이 없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축하 중에 작용할 수 있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평형 방정식의 개수는 몇 개예요? 1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언노운 이 직전 발력이 몇 개가 나왔느냐 하면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형 방정식 하나만 가지고서는 여기에 있는 FA와 FB를 결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부정적 문제구나 하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정적 문제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식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여기서 언노운이 지금 2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형 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게 1개가 있었으니까 몇 개만 더 있으면 돼요. 하나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1개의 방정식만 더 추가를 해주면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어떤 기하학적인 구석 조건이 있겠어요? 지금 이 점하고 이 점이 지금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양을 다 더하게 되면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을 띄어서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이 부분을 띄어서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요 위에 있는 요 AC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인장이 되겠죠. 인장이 된다는 얘기는 늘어난다는 뜻이고, 그럼 여기서 늘어난 만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전체적으로 변형량이 제로가 될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세울 수 있냐면 인장으로 늘어난 델타와 압축으로 줄어든 델타의 크기는 같아야 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A와 델타 B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평형 방정식은 전부 힘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적합 방정식은 변형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변형량으로 지금 조건이, 그러니까 식이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이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관계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관계식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델타는 A 2분의 FL이라고 하는 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두 개의 부재에서 이제 그러니까 요 P라고 하는 요 점을 그러니까 C죠. C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재와 이 부재가 하나는 늘어나고 하나는 줄어들고 또 여기에 걸리는 내력 FA와 여기에 걸리는 내력 FB가 서로 다르니까 결국 델타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 AC 부분에 그 발생하고 있는 델타를 델타 A라고 한다면 A 2분의 FL, 요 AC 부재에 대한 그 텀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BC에 대한 변형량은 A 2분의 FL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집어넣게 되면 거기 델타 B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개의 그 식을 가지고 자, 이 델타 A하고 델타 B가 같으니까 이거하고 이게 같다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가 같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어떤 식이 나오는 거예요? FA와 FB에 대한 수식이 나오죠. 그죠? 요 조건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FA와 FB에 대한 어떤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식하고 이 식하고를 합쳐주게 되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니까 바로 FA와 F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같게 놓게 되면 이제 여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FA, LA 오버 A, EA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AA하고 여기 AB는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EA하고 EB는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거하고 이거의 B가 그냥 바로 나오죠. 그래서 그 B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FA와 FB가 계산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FA는 P 곱하기 LBC 오버 L이 되고 FB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FA하고 FB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실상 여기에 걸리는 내력은 뭐가 되겠어요? 지금 여기를 잘라주게 되면 FA하고 이게 동일해야 되니까 똑같은 내력을 받게 되고 여기는 여기 잘라서 이쪽을 보게 되면 FB라고 하는 내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힘 FA, 여기에 걸리는 힘 FB. 자, FA가 나왔으니까 이걸 어디다 대입을 시키면 델타 A가 나오겠어요? 이 FA를 요 식에다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LAC에 대해서 넣게 되면 결국 요 AC라고 하는 부재에 해당하는 델타가 계산이 됩니다. 이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또 델타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 FA를 그냥 여기에 대한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고 여기에 FB를 여기에 면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구한다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스트레인 이걸 구하는 거니까 스트레스도 구했고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를 원래의 길이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변형량을 구한다는 뜻이나 스트레인을 구한다는 뜻이나 뭐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으면 요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뭐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주지 않으면 이제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연습 문제를 한 20개 정도 뭐 이 정도만 풀어보면 뭐 자유자재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아마 연습 문제 중에서도 이 4.4절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가 가장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또 새로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the steel rod shown in figure. 여기 있는 요게 이제 스틸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has a diameter of 10mm. 그래서 여기 이 지름이 10mm다. It is fixed to the wall at A. A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 고정이 되어 있고, before it is loaded. 그러니까 하중이 가해지기 전에, there is a gap of 0.2mm between the wall at B prime. 여기 보면 요 점이 이제 B 프라임인데, B 프라임하고 요 부재하고의 요 갭이 0.2mm가 일단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중을 가하기 전에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 Determine the reactions at A and B prime. 그러니까 여기 이 점하고 여기 B 프라임에 작용하는 발력을 결정해라. If the rod is subjected to an actual force of P equal 20 kN as shown. 여기 C라고 하는 점에서 20kN의 힘을 받고 있을 때 A와 B 프라임에 걸리는 발력을 계산해라. Neglect the size of the collar at C. C에 있어서의 그 크기는 뭐 무시하자. 그 다음에 계산하려면 여기 영수 모듈러스, 스틸에 대한 게 필요하니까 스틸에 대한 영수 모듈러스 200기가파스칼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이 P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작용이 되게 되면 이 부재가 늘어나 가지고 결국 B 프라임이라고 하는 점에 부딪히게 된다는 뜻이죠. 그죠? 만약에 이 P라고 하는 힘이 여기에 작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B라고 하는 것이 B 프라임에 닿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 A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의 지점 발력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B 프라임에 대한 지점 발력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닿질 않으니까 발생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A하고 B 프라임에서 작용하고 있는 발력을 구해라 그랬는데 이게 닿지 않으면 발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이 P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얘가 이쪽 B 프라임에 일단은 가서 닿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닿게 되면 그 닿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B 프라임이라고 하는 지점에서부터 이 막대에다가 어떤 힘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힘의 방향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나요? 결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탱을 하려면 반대로 밀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아까 그 예제하고 뭐가 달라요? 아까 예제는 세워놓은 거고 이번에는 이거를 눕혀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델타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A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여기를 봤을 때 여기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도 발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닿았다고, 여기 B 프라임에 닿았다고 가정을 하고 자유물체도를 그립니다. 닿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점에서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B 프라임에 닿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발력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자유물체도를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 X 방향이라고 잡는다면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FA,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FB,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20kN이니까 10의 3승 뉴턴 이퀄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형방정식을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언노 몇 개입니까?
언노운이 두 개죠. 그러니까 적합방정식을 우리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하학적인 어떤 구속 조건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기하학적인 구속 조건은 뭐겠어요? 여기서 얘하고 얘가 쭉 늘어났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얼만큼이 돼야 돼? 0.2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우게 되면 전체적으로 늘어난 길이가 0.2mm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식을 우리가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전부 힘으로 표현되어 있고 얘는 전부 변형량으로만 지금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하고 이 식을 연결해주는 관계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 관계식은 뭐 간단하게 델타는 A 2분의 F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얼만큼 늘어나고 얘는 얼만큼 늘어나느냐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체적인 델타의 양이 0.2mm가 된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걸 딱 자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용할 때에 요 부재에 작용하고 있는 내력은 FA가 될 거고 여기에서 이걸 잘랐을 때 여기에 자유물체들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는 FB라고 하는 게 내력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인장응력, 아니 인장력, 얘는 압축력이니까 얘는 늘어날 거고 얘는 줄어들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늘어나고 줄어든 거의 차이가 0.2mm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식을 세우게 되면 자, 요것이 지금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늘어난 길이가 되는 거예요. 늘어난 길이. 그 다음에 얘는 FB 프라임, 그러니까 B 프라임에서부터 나온 반력 때문에 줄어드는 양이 되겠죠. 그래서 늘어나고 줄어난 것이 전체적으로 0.2mm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수식을 보게 되면 벌써 뭘로 표현이 되어 있죠? 지금 F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식하고 아까 평형방정식의 식을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FA하고 FB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대입한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0.2mm가 되는 것이 A가 파이R 제곱, 그 다음에 E가 200기가파스칼, 그 다음에 길이가 0.4m,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FA, 그 다음에 FB 우리가 모르고, 그 다음에 0.8, 그 다음에 파이R 제곱, 또 200기가파스칼. 그렇게 해서 FA와 FB로 만들어지는 수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하고 여기 세웠던 요 일식 평형방정식하고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FA는 이렇게 나오고 FB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 아까는 이제 그 물리적으로 여기서 쭉 늘어났는데 여기 닿지 않으면 FB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뭐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수식으로 그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이 식하고 이 식은 당연히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계산을 했는데 이 FB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나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반력이 이쪽 방향으로 지금 줘야 되는데 계산을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식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B가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게 되면 얘는 B 프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아주 이것도 굉장히 대표적인 예제입니다. 이게 토션에서도 요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예제가 또 나와요.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지금 이렇게 생겼고 이게 서로 지금 끼워져 있는 것 같죠? 자, 더 알루미늄 포스트, 이게 알루미늄 포스트입니다. Shown in figure is reinforced with a brass core.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색깔이 뭐 분홍색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 이것이 지금 브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브레스. 브레스면 뭐죠? 황동으로. 근데 코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심이라고 하는 거죠. 심재. 그래서 여기 가운데 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코어라고 합니다. If this assembly supports an actual compressive load of P equals 45 kN. 그러니까 여기에 45 kN이라고 하는 힘이 여기에 지금 가해지고 있다면 applied to the rigid cap.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캡이 하나 씌워져 있습니다. rigid cap이. 여기서 rigid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뭘 의미한다고 그런 거예요? 수평을, 그러니까 변형이 되지 않아서 그 원래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 캡에 지금 이 P라고 하는 힘을 좀 작용시켰다. Determine the average normal stress in the aluminum and brass. 그러니까 알루미늄하고 여기 브레스에 걸리는 스트레스를 구하자. 이때 알루미늄에 대한 영습 모듈러스 70 기가파스칼, 브레스에 대한 영습 모듈러스 105 기가파스칼 이렇게 되죠. 10의 3승하고 메가 합치면 기가가 되니까 그래서 105 기가파스칼로 주어져 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리지드 캡에다가 힘을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지금 작용하는 힘은 지금 집중하중이죠. 집중하중으로 해서 이런 데다 힘을 주게 되면 결국 요 작용하고 있는 점 쪽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에버리지를 구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리지드 캡이라고 하는 걸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걸 누르게 되면 그 힘이 이 리지드 캡을 지나면서 전부 분포 하중으로 쫙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집중 하중의 영향이 없어진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리지드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캡이 있으면 얘가 그대로 이렇게만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만 움직인다는 뜻은 뭐예요? 이 아래 변형량이 소위 심재가 있고 바깥에 뭐 튜브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뭐 기둥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기둥이 있다 하더라도 이 누르게 되면 변형되는 양이 어떻다는 뜻이에요? 동일하다는 뜻이죠. 다 했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형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게 되면 이 캡에 대해서 평형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이 캡에 대해서. 아니면 여기를 잘라서 해도 되고. 우리 책에서는 뭐 여기를 잘라서 했는데 자, 여기를 자르게 되면 지금 외력이 45kN이라고 있죠.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 있어서의 발력 여기에서는 대응할 발력이 여기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로 나눠지겠죠. 심재가 지탱하는 발력이 있을 것이고 알루미늄이 지탱하는 발력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FBr하고 F알루미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면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결국 외력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평형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P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이너스 방향, 이쪽 방향, 그러니까 이쪽 마이너스로 잡히고 되고 얘는 플러스 FAL 플러스 FBR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평형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또 반복이 됩니다. 방정식은 하나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 기하학적인 구속 조건을 보게 되면 여기
이 리지드 캡 때문에 여기 이제 그 뭐죠? 압축되는 그 변형량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알루미늄이나 브레스나. 그래서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식하고 이식을 이제 연결해 주기 위한 관계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델타 BR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는 뭘로 되어 있죠? AL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 델타 브레스에 대한 것은 이러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러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식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FAL 대신에 이걸 집어넣게 되면 F 브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F 브레스가 나오면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F 알루미늄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양쪽으로 여기 심재하고 여기 이 포스트가 받게 되는 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스트레스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각각의 힘을 각각의 면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뭐 그럼 다 구한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영스 모듈러스 브레스에 대한 것인가, 이것만 나눠서 이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로 이 식이죠. 이 식에다가 쭉 대입을 하게 되면 이 나오게 되고, 이 관계식을 아까 일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FAL하고 FBR이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럼 이 각각을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각각에 대한 스트레스가 나오게 되죠. 뭐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근데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다 해가지고 어느 재료역학 책이든지 간에 이 예제가 없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왜 거의냐? 100%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거의. 자, 이 문제도 딱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기울어지겠구나 하는 거를 연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연수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 문제가 뭐냐를 알기 이전에 그림만 딱 봐도 이게 지금 뭘 구하라는 거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는 뭐 그런 대로 뭐 한 평균 수준 정도의 문제는 됩니다. 그럼 이제 어려운 문제는 뭐냐? 어려운 문제는 바로 다음 예제입니다. 다음 예제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거의 뭐 사장에 있는 문제는 어느 문제든지 내놓으면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될 정도의 문제죠. 자, 일단 이 문제서부터 보면 The 3A992 steel bars shown in figure are pin connected to a rigid member. 여기에 보면 이것이 리지드 멤버가 됩니다. 결국은 항상 그 모양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직선이니까 직선의 모양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 근데 여기 지금 A, B하고 CD하고 EF가 여기에 지금 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제 힘이 3개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If the applied load on the member is 15 kN. 그러니까 여기에 외력으로 해서 15 kN의 힘을 이제 작용한다면 determine the force developed in each bar. 여기 each bar에 발생하는 힘을 계산하시오. 당연히 계산할 거죠, 우리는. 그죠? 이거 봤는데 이거 계산 안 할 리가 없죠. 일단 이제 순서대로 보면 계산을 해라. 그다음에 bars AB and EF. AB하고 EF each have a cross sectional area of 50 mm square. 그러니까
AB하고 EF는 지금 단면적이 같다. 그 다음에 바 CD, 요 CD는 면적이 30mm 제곱으로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길이는 다 같아도 면적이 다르게 되게 되면 뭐 스트레스는 당연히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 각각에 걸리는 힘을 이제 계산을 해 줘야 각각에 걸리는 스트레스를 계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요 봉들이 얼만큼 변형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가 힘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 여기 이러한 구조물에 있어서는 평형 방정식이 몇 개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두 개. 어떻게 해서 두 개죠? 시그마 Fy 이퀄 제로, 그 다음에 모멘트가 제로. 그죠? 뭐 어느 점을 찍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두 가지의 그 평형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 언노운은 몇 개가 될까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세 개의 힘이 지금 언노운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개의 수식이 모자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러한 구조물을 우리가 요 리지드 바에 대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B에 해당하는 FA, FC에 해당하는 FE라고 하는 요 세 개의 힘이 지금 언노운이다. 여기에 지금 외력이 15kN이 요만한 거리를 두고 지금 가해져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일단 평형 방정식은 시그마 FY 이퀄 제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A, FC, FE 요 힘들이 결국 얘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5kN 이퀄 제로. 그 다음에 이제 C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게 되면, 그리고 요 점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게 되면 이거와 이거에 대한 관계식이 나옵니다. FA와 FE.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멘트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 요거를 보통은 이제 우리가 Z축을 이쪽 앞으로 나오는 걸 잡게 되면 이쪽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FA의 요 길이 0.4.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 방향 반대니까 플러스가 돼서 요거가 되겠죠. FE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0.4.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번에는 힘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로테이션은 이제 이쪽 방향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플러스 Z 방향이죠. 그래서 플러스 15에 0.2.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지금 여기서 언노운은 3개고 방정식은 2개고 하나의 기하학적인 구석 조건으로부터 수식을 하나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가 변형을 하겠는가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힘이 지금 이쪽으로 걸려 있으니까 힘이 이쪽으로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요 리지드 바디는 어쩔 수 없이 직선으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변형이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델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2라고 하는 데서 당연히 델타가 있겠죠. 왜냐하면 힘이 거기 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델타를 델타 2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도 어쩔 수 없이 델타 2만큼은 내려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더해지는 델타가 있고 더 더해지는 델타가 여기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여기가 델타 A가 될 거고,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델타 C가 될 거고, 여기가 델타 E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관계식을 얻어주기 위해서,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요 내려오는 요 구간은 이렇게 이제 잘라주게 되면 결국 이러한 삼각형이 남는다는 거죠.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결국 닮은 꼴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 때 요거는 이것 때 이거다라고 해가지고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저 이 그림이 요 앞에 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죠. 그래서 지금 델타 A 마이너스 델타 E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요거 때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거 때 이거죠. 요거 때 이거는, 그리고 요거 때 이거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닮은 거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면 이거 때 이거. 그래서 여기가 지금 0.8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0.8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델타 C 마이너스 델타 2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길이는 0.4다. 그래서 요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것이 같다. 이렇게 하게 되면 델타에 대한 수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번에 델타가 약간 복잡하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델타 A와 델타 E와 델타 C는 다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A 2분의 PL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로드 디스플레이스먼트 관계식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델타 C입니다. 그래서 A 2분의 FCL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 여기가 지금 델타 A죠. 그러니까 FAL 오버 면적, 그 다음에 영수 모듈러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FE, 그러니까 델타 2가 된 거죠. FEL 오버 면적 50의 영수 모듈러스 스틸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집어넣게 되면, 이걸 풀게 되면 이러한 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F에 대해서 몇 개의 식이 나온 거죠? 3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은 잘 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3개를 풀게 되면 이렇게 3개의 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힘을 구했다는 얘기는 나머지 거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시그마도 구할 수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델타도 구할 수가 있고, 뭐 문제를 스트레인을 구하시오 그럼 뭐 스트레인 원래 있었던 길이로 다 나눠주면 스트레인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 정도 문제는 그런 대로 할 만하죠. 그죠? 일단 여기서 어렵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적합방정식을 어떤 식으로 구해 줄 수 있는가, 이게 어려운 거죠. 이제 그 적합방정식을 만드는 문제 중에 난이도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제입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거죠. 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너트가 있고, 그래서 얘를 조이게 되면 여기 나사에 얼마만큼의 힘이 걸릴까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구하는 문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굉장히 이제 뭐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나사를 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사 조일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일단 뭐 너트가 있다. 그렇게 되면 너트에다가 얘를 처음에 이렇게 넣죠. 넣어갖고 손으로 웬만큼 돌리는데, 얘가 이제 어떤 판을 이제 고정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판이 있고 여기에다가 너트를 놓고 여기에서 볼트를 집어넣어서 일단 여기 구멍은 내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볼트를 끼워서 얘를 돌리죠. 그래서 돌려가지고 쭉 해서 손으로 어느 정도 쭉 집어넣잖아요. 손으로 딱 집어넣은 다음에 어느 정도 고정이 되면 다 됐다 그러고 이제
놓고 나오는 법이 없죠. 그죠? 그 다음서부터 뭘 이용해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렌치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거죠. 소위 스패너 같은 거가 이제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리하죠. 그게 왜 편리해요? 이게 기니까 힘 별로 안 들여도 여기서 살짝만 돌리면 이거 쑥쑥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손으로 돌려가지고 손으로 돌릴 수 있을 만큼 돌려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패너를 딱 가지고 끼워서 이렇게 조여줍니다. 조여주게 되면 얘가 몇 바퀴를 도느냐에 따라서 이 볼트가 얼만큼 진행이 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혹시 기술이나 공업 시간에 배웠을 수가 있는데 리드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리드. 나사에서. 못 들어봤어요? 이거 리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바꿔도 리드입니다. 뭐 다른 말로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리드예요. 이 리드는 뭐냐 하면 정의가 볼트를 한 바퀴 돌릴 때 볼트가 진행하는 거리를 리드라고 합니다. 자, 그럼 피치는 뭐죠? 우리가 이제 나사를 그려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도 뭐 약간 빗나가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뭘로 이게 너무 크고 여기 너무 작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여기 이제 돌아가는 게 뭐겠어요? 이제 나사산들이 이제 돌아가는 나선의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뭐처럼 생겼어요? 삼각형처럼 생겼어요? 산처럼 생겼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산을 그려 그러면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렇게 안 그렸어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나무를 그려야죠. 자, 그래서 이게 산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름을 나사산이라고 그래요. 나사산. 그럼 얘는 뭐처럼 생겼어요? 골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골이라고 그래요. 골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골. 근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나사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나사마다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나사를 보면 앞에 있는 나사는 이만하고 그 다음 거는 뭐 크고 뭐 이런 일은 없죠? 그건 나사가 아니죠. 이 거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피치라고 그래요. 피치. 근데 표현할 때는 우리가 그냥 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골과 골 사이의 이 거리는 또 뭐가 될까요? 당연히 같겠죠? 이것도 피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리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리드라고 하는 것은 이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얼마만큼 앞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볼트의 축 방향으로 얼만큼 진행하는 거리를 리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 바퀴 돌릴 때 보통 나사는 요 나사산이 한 개가 지나갑니다. 이걸 한 바퀴를 전체로 쫙 돌리게 되면 이 나사산이 하나가 진행하게 돼요. 이런 나사를 한 줄 나사라고 합니다. 한 줄 나사. 그러면 뭐 한 번 돌 때 두 개 들어가는 것도 있느냐? 당연히 있죠.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바퀴를 돌리는데 나사산이 두 개가 간다 그러면
두 줄 나사라고 합니다. 두 줄 나사인 경우가 한 줄 나사인 경우보다 훨씬 더 조이는 힘이 크겠죠. 그래서 이 리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하면 NP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줄수예요. 줄수. 얘는 줄수가 되고 얘는 피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두 줄 나사가 되면 2P가 되고 세 줄 나사가 되면 3P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피치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면 주어진 길이 내에, 그러니까 보통은 나사의 이제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나사 길이 전체 중에 지금 몇 개의 나사산이 있는가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계산이 돼요? 어떤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그 길이에 나사산이 20개가 있다. 그러면 그 길이를 20으로 나눠주게 되면 뭐가 나오죠? 피치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피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한 줄 나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리드와 피는 일치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꼭 한 줄 나사만 쓰라는 법이 없으니까 두 줄 나사를 쓴다 하게 되면 이게 2P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드를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지식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 문제가 뭐를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The bolt is made of 2014 T6 알루미늄 알로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루미늄 알로이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 볼트가. And is tightened.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tightened. So it. 더 짧네. So it compresses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it이 없고 여기는 it이 있고, 자 여기를 봐야 되겠네. 자, 2014 T6 알루미늄 알로이로 만들어져 있는 볼트가 tightened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조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tightened. So it compresses a cylindrical tube made of AM1004 T61 magnesium alloy. 이번에 이제 여기 실린드리칼 튜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튜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트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튜브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 튜브를 뭐라고 부르냐면 슬리브라고 부릅니다. 슬리브. 그래서 이제 이 볼트를 조이는데 이 슬리브 때문에 더 이상 이게 더 조여지지 않는 거죠. 물론 조이게 되니까 얘는 압축력을 받겠지만 그게 압축력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하튼 이 튜브 소위 이 슬리브에서는 어떤 힘이 발생하겠어요? 이게 지금 나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튜브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볼트를 조이게 되면 얘하고 얘를 같이 조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나사는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얘는 여기에 그대로 있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조이게 되면 얘는 압축력을 계속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컴프레스 말이 나온 거고. The tube has an outer radius of 10mm. 이 튜브의 바깥 지름이 10mm이고, both the inner radius of tube. 그 inner radius 튜브와 볼트의 레디어스는 5mm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볼트가 5mm짜리 볼트인데 거기에 딱 맞는
튜브를 지금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찌름은 5mm와 똑같고 바깥이 10mm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washers at the top. washer라고 하는 게 뭔지 알죠? 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옆쪽으로 그러니까 환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거 많이 봤죠? 그 환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했나요? 아, 그냥 와셔구나. 그러고 그냥 끝났나요? 공학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와셔니까 이게 저기 분포 하중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학적인 센스가 있었어요. 나는 어렸을 때 그 와셔를 가지고 제기를 만들어서 찼습니다. 그 습자지를 거기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구멍 뚫어서 이렇게 쪽쪽 이렇게 찢으면 그게 제기가 돼요. 여러분들 그런 제기 못 봤죠? 여하튼 이제 이 와셔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했던 것처럼 이 와셔는 분포 하중으로 딱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쪼였을 때 그게 풀러지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해요. 자, 그래서 그 와셔가 at the top and bottom of the tube. 그러니까 이 튜브의 탑과 바텀에 이렇게 와셔가 considered to be rigid. rigid로 우리가 이제 간주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have a negligible thickness. thickness는 무시해라. 왜냐하면 이 길이에 비해서 이거 워낙 작으니까 디포메이션이 있다고 손 치더라도 별 볼 일 없다. 그런데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뭐가 있었어요? 리지드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벌써 있어요. 그죠? 재밌죠? 리지드라고 했으면 이런 말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initially the nut is hand tightened slightly. 너트는 조금 hand tightened, 손으로 조여줬다는 뜻입니다. 손으로 조여줬다. 그러니까 손으로 조일 수 있는 데까지는 결과적으로는 그 힘은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조이는 게 드디어 이 변형을 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Then using a wrench. 아까 예를 들어서 스패너, 그게 이제 렌치가 되는 거죠. 렌치를 이용해서 the nut is further tightened 1/2 turn. 스패너를 이용을 해서 반 바퀴를 돌렸다 이 말입니다. 반 바퀴를 돌렸다. 자, 반 바퀴를 돌리면 얼만큼 진행했죠? 반 바퀴를 돌리면 한 바퀴 돌릴 때 얼마가 가는 거예요? 피치만큼 가는 거죠. 한 바퀴 돌렸으니까 2분의 1 피치만큼 진행이 된 거죠. 자, if the bolt has 25 thread per 25 mm. 무슨 뜻이에요? 25mm의 길이당 25개의 스레드가 뭐냐면 나사산입니다. 25개의 나사산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피치가 얼마야? 1mm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 나왔죠? 1mm가 있고 그 다음에 반 바퀴를 돌렸으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피치만큼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1mm의 반, 0.5mm가 지금 쪼였다 이 말입니다. 0.5mm가 쪼였다. 이때 그 볼트에 발생하는 응력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지금 응력을 구해라 그랬어요. 결국 뭘 구해야 돼? 힘을 구해야죠. 힘을 구해야 그 다음에 응력이 나오는 건데 처음서부터 지금 응력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순서로 봤을 때는 힘을 먼저 구해야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떠한 역학관계가 성립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 볼트가 여기 슬리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박혀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 놓고 이거를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돌리는 힘은 지금 뭘로 주고 있는 거예요? 토션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트위스팅 모멘트로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멘트를 주고 있어요. 힘은 어떻게 발생해? 지금 트위스팅하고 축하중하고 이게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전혀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볼트하고 힘은 다 어떤 방향으로 작용해요? 다 이쪽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위스팅하고 평형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은 단순히 뭘 발생시키는데 힘을 줬다는 거예요. 이쪽에 힘을 주는데 발생을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얘가 한 바퀴를 돌렸어요. 그렇게 되면 얘는 지금 처음에는 그 웬만큼 이겠다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 뭔지는 모르지만 F라고 하는 힘으로 주겠죠. 이 슬리브에서 어떤 힘이 나오겠어요? 얘를 겠죠. 이쪽으로 갈 적에 압축을 받을까요? 인장을 받을까요? 이렇게 그냥 봐도 알겠죠. 이게 봐도 압축이잖아, 그죠? 이게 압축이에요. 그렇게 되면 볼트는 어떻게 될까요? 볼트는 인장력을 받게 됩니다. 재밌죠? 이렇게 돌려서 나사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나사는 인장을 받고 슬리브는 압축을 받는 거죠. 그 두 개의 힘이 뭘 이루어야 돼? 평형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바로 이제 힘의 평형을 이루어서 볼트에 걸리는 힘과 슬리브에 걸리는 힘이 서로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볼트에 있어서는 인장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슬리브에 있어서는 압축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튜브이기 때문에 하나의 힘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소위 FT라고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튜브의 힘, 그 다음에 볼트의 힘. 그래서 FB와 FT는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예요. 자, 수식은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형 방정식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기하학적인 구석 조건을 또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이 나사를 쪼이게 되면 이 나사가 뭐 분리가 될 거예요? 분리는 안 되죠. 쪼이면은 쪼이는 대로 이 슬리브가 압축을 받아서 어느 정도 압축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볼트는 인장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 인장을 받게 될 건데 그래도 이 두 개는 서로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자, 아주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스패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반바퀴를 돌렸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얼만큼 얘가 진행을 해야 되겠죠? 0.5mm만큼 일단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은 0.5mm만큼 얘가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진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힘이 발생을 했느냐 하면 볼트에서는 인장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인장력 때문에 볼트가 늘어나는 양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리는 만큼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돌리는 것보다는 조금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0.5mm만큼 일단은 보냈는데 실제로는 볼트는 이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늘어난 만큼
튜브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만큼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갔다가 요만큼 나왔을 때 튜브는 처음서부터 그만큼 줄어든 걸로 끝난 거죠. 그럼 그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0.5만큼 갔다가 볼트가 요만큼 늘었는데 슬리브는 여기에서부터 요만큼 줄어드는 걸로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 더한 것이 0.5다.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언노운이 두 개고, 그래서 여기에 적합방정식 하나를 추가를 해줬어요. 그럼 이제 풀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의 델타와 여기에 있어서의 델타는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A2분의 PL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델타 T고 이게 0.5 마이너스 델타 B입니다. 그래서 각각 A2분의 FL, A2분의 FL 이렇게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F의 텀으로 F의 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식을 하나 얻죠. 그럼 이게 전부 다 F로 있으니까 여기 일식 연립해서 풀게 되면 이렇게 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볼트와 튜브에 걸리는 힘이 계산이 됐으니까 스트레스는 그 면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죠. 여기 제곱이 빠졌나 봐요. 그죠? 파이 R 제곱.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401.8, 그 다음에 슬리브에 대해서 계산하게 되면 133.9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때요? 상당히 재미는 있죠? 이 앞에 있었던 문제에 비하면 뭐 그나마 조금 문제다운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연습은 그 뒤에 보면 연습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풀어보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앞에서 했던 방법하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방법으로 아까 4.4절에서 배웠던 거와 다른 방법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